대한민국 최고의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법인 치트키 박성호입니다. 정관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제가 오늘 이 정관을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들이 맨날 그럽니다. 회원님, 코어 무너지시면 밸런스 다 깨지고요. 허리 디스크 옵니다. 우리 회사의 정관도 똑같습니다. 정관은 우리 회사의 코어 근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관은 우리 회사의 법이고 규칙이고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대항력입니다. 우리 회사의 코어 근육인 정관이 부실하면 회사가 각종 질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일어서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시대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대표님들 회사의 정관이 딱 이럴 수 있습니다. 상법과 세법은 매년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회사 정관은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법인이 설립할 때 썼던 원시정관 그대로다? 법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정관은 과거에 묶여 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영권 분쟁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단순히 겁주는 게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를 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정관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대표님 임의로 보수를 올리거나 퇴직금을 왕창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상법 368조 3항이 치명타를 날립니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제대로 된 정관 정비 없이 대표님 본인만의 혜택을 위해 주주총회를 열고 본인이 투표해 버리면 그건 법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실제 최근 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보수 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특별 이해관계인인 대표가 자신의 주식으로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꽝 세기를 박은 겁니다. 정관이라는 방패가 부실하고 주총 절차를 무시하니 법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결의가 취소되고 받았던 급여 및 수십억 대의 퇴직금을 전부 토해내야만 된 겁니다. 게다가 최근 대한공증협회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말 치명적인 업무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26년 3월 6일자의 공문에 따르면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할 때 해당 안건의 적용을 받는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판결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공증인협회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때 특별 이해관계인은 이사의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 그리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그리고 찬성 주식수에서 철저히 제외했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대표님이 본인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본인의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이제는 아예 공증인협회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자체를 거부하고 안 해준다는 뜻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튜브에서 난리난 가세현 대표 사건 다들 아시죠? 주주들 간의 지분 싸움, 이사 해임, 안건, 주주총회 절차 문제로 매일같이 고발을 오가며 회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 보셨을 겁니다. 동업자나 주주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 회사의 정관이 빈틈이 있거나 주총 절차가 상법에 위배된다면 언제든 경영권을 통째로 뺏기거나 횡령 배임으로 엮여서 회사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최근 세법, 상법 기준에 맞춰 정관을 딱 수정해 두고 우리 회사의 방어력을 키워놓는다면 향후 수천만 원, 수억 원이 깨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미리 완벽하게 막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나가는 돈을 막는 게 진짜 치트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봅니다. 간혹 시장을 보면 무려 10년 전에 이미 법이 바뀌어서 지금 당장 쓰면 회사의 독일행 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 공간에 들고 컨설팅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이건 대표님들 입장에선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법은 바뀌고 있는데 옛날 정관을 쓴다는 건요, 내 몸속에 자라나는 암세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장은 아프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세무 이슈나 대표님의 퇴직점이 되었을 땐 감당할 수 없는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은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재작년에 정관 바꿨는데 앞으로 뭐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상법과 세법은 매년 빛의 속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정관은 한 번 바뀌고 장롱에 넣어놓는 부적이 아닙니다. 매년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바뀐 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님이 한평생 땀 흘려 읽어온 소중한 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들 본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매년 바뀌는 상법, 법인 세법 들여다보고 계시겠습니까? 그 머리 아픈 일은 바로 저희 법인 치트키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 치트키는 든든한 대형 로펌과 함께 최신 법인 세법과 상법 이슈를 맨으로 체크해서 우리 회사의 코어 근육인 정관이 항상 짱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은 그저 편하게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 회사의 정관은 진짜 괜찮은 걸까?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직접 대표님 회사로 찾아가서 시원하게 진단해 드리고 회사를 지키는 진정한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대표님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강하다는 명언이 있죠. 대표님들 모두 힘내시고요. 법인 치트키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